반갑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중앙당직자 또 시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우리 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연설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봅니다. 연구원장님 앞으로 오세요. 어제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3월 지난주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력 투쟁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강금 옥중 투쟁 1456일째거든요. 여러분들이 불법 인신 강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라든지 또 뭐 탄핵소추 의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이 적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3월 10일 날 사절을 오셔서 3월 10일 사절을 오셔서 불과 20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20일 만에. 그것은 이 소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치밀한 거짓 선동 조작 음모를 통해서 또 지금 밝혀지면은 기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거짓으로 올가미를 엮은 겁니다. 국민들을 속인 거죠. 결국 우리 공화당은 그 탄핵 정국을 촛불 혁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사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요즘 유성민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섭섭했다는 거예요. 김무성은 일만 되면은 왜 대통령이 나를 한 번도 안 불러주냐? 안 불러주긴 왜 안 불러주십시오? 대통령하고 만나서 똑되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면서 촛불 쿠데타가 성공을 하는 거죠.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하니까 대통령이 바깥에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들이 사회주의 연방제, 자유민주 체제를 침탈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을 감옥에 가둬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밖에 계셨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요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좌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사면을 활용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소화적인 그 반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한테 이용당할 만큼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길을 혹은 눈을 잘못 가게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께서 벌써 4년이잖아요. 이제 수많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엽서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엄의 편지도 엄청 들어갈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의 애국 동지들이 4년 투쟁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거짓 탄핵 투쟁, 또 문재인 좌파 독재 파도 투쟁을 해서 편지를 쓰세요. 우리들이 지키고 있다. 대통령께서 요즘 추징금 벌금 215억 이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한명수 총리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뇌물을 9억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직접 뇌물을 9억 받았는데 8억 추징금 중에 1억 갖고 7억을 5년 동안 그냥 묵혀놓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 나고 불과 그 기간 한 달 기간이 지나자마자 추징 들어가지고 26억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사저도 압류 상태로 해가지고 공매 절차를 밟겠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학질적으로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소위 죄 없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4년을 뒤졌는데 뇌물이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요새 인기 있다 하는 그자가 만들어냈잖아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죄, 묵시적 청탁.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있던 100여 원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가야 될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창당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다 옳잖아요. 그게 진실이었고 그게 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주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부역자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떠들던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얘기하는 유튜브들 우리 공화당이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또 그 길을 우리 공화당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국가로 봐서는 불행하지만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공화당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구나. 국민들이 좀 그런 거죠. 야,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은데 또 보수 분열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보수 분열 얘기를 또 무조건 문제 끌어내려야 되는데 보수 분열 또 우리 공화당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홍준표 나갔을 때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 보고는 보수 분열이라 얘기 안 하대요. 실질적으로 가들이 보수 분열 핵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공화당을 몰고 갑니다. 요즘 또 언론에서는 뭐 오세훈이가 극우 세력들을 태극기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았다 뭐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극우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극자입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념에서 스펙트럼이 100이면은 오른쪽 50의 딱 중간 오른쪽에 우리 우파 보수 우파의 딱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중간에 극우 세력 여기에 극우 세력 할 분들이 누가 있어요? 뭐 우리 공화당에도 좀 더 투쟁력을 좀 더 강하게 뭐 행동하는 정당인데 왜 두들기 맞기만 하냐? 우리도 두들기 패자 이제 더 업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저야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거 뭐 겁도 안 나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이 있다. 또 우리가 가는 가치가 지금의 무슨 대권 후보들 분 혹은 뭐 시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가치나 그러한 애국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소외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다는 그 위대한 우리 공화당 가치와 정신을 오늘 하루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되신 지 이제 이달 31일이 4년 되는가요? 지독합니다. 참 이렇게 뭐 새빨간 놈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악질적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뒤에 붕 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4월 10일 부산 집회까지를 총력 투쟁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내일은 천안함 북한 괴뢰정권 괴뢰군에 의한 천안함 북침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천안함 용사분들의 억울함과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버리면은 오른쪽의 가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천안함 용사들이 지금까지 국가에서 소외되고 그야말로 억울한 전사를 당했는데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심지어는 그 총계획을 실행했던 김영철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영웅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나 살아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내일 대전시당 충북 중남 도당을 중심으로 부산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 다음에 천안함 용사들 뿐만이 아니라 서해 대전에서 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참배도 할 생각입니다. 내일은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탄신 146주년 되는 날입니다. 146주년.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위대한 선각자고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그분은 탈봉건주의, 소위 말하는 이시조선의 탈봉건주의를 주장했고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분 또한 왕족의 일원이지만 26세의 약관으로 그러한 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 일본 제국주의에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반제국주의 활동을 탈제국주의 활동을 하신 애국지사십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찾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할 때 탈공산주의, 반공산주의 노선을 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건국 대통령을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렸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은 후배들로서 후손들로서 부끄러움을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 기본을 소위 말하는 이 헌법을 통해서 나라의 기본을 세울 때 그 중심은 자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73년이 지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결정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중대한 상황을 만들었는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라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큰 상권 분립을 확립하시고 대의정치를 만들어 놓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건국 대통령을 우리는 잊고 있었어요. 진보 좌파, 소위 진보라는 붉은 세력들의 준동, 거짓 선동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잘못 인식하는 그러한 저희 세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한 오류를, 큰 과오를 우리 후배들이 저질렀다. 지금부터라도 146주년 맞는 이승만 대통령 탄신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탈봉건주의, 탈제국주의, 탈공산주의를 이룩하셨던 분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갖춰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최초로 만드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에 정착시켰던 분이고 안정된 안보에 의해서 안정된 군사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위대한 선각자의 그 뜻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내일 오전 10시에 현충원 참배를 필두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또 방공 부국 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하고 오후 2시에 유화장에서 거행되는 건국 대통령 146주기 탄신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모레는 27일 날은 대구 집회, 소위 말하는 불법 거짓 탄핵, 인신강금 4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민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부패 무능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척결 이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대구에서 총력투쟁 집회를 가집니다. 오후 1시에 대구 시내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집회별 100명 미만의 집회를 가지고 또 많은 애국 투사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집회에 참석하실 겁니다. K방역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노림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 투쟁의 이 방향을, 투쟁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3월 10일 그 힘든 과정에서도 서울에서 130곳 분산 투쟁을 시작을 했었고요. 또 그런 투쟁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대구 집회는 100명 미만 집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집중 분산되는 듯 혹은 집중되는 듯
집중되는 듯 분산되는 듯한 투쟁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아무튼 K방역의 준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마스크 벗자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려들면 안 됩니다. 아쉬웠던 것은 그들이 타는 함정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결과가 굉장히 자유우파, 이 소위 우리 공화당 같이 정당의 반독재 투쟁의 영향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들이 뜻하든 안 하든 국민들을 언론방송이 속일, 언론방송이 과장, 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용을 한 거죠. 그래도 그 이용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함정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대구 집회에 각자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 거리두기, 또 힘들더라도 대구 집회 하루는 그런 부분들을 잘 준수해주고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지침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12일 날은 아무튼 부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날짜는 정했습니다. 시간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후보 추천위원회, 또 믿을 수 있는 여론기관의 여론조사, 또 최고위원분들의 여러 번에 걸치는 그 논의, 또 당원들의 입장,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성추행으로 벌어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원까지 개정하면서 후보를 낸 한도에서 우리 공화당은 실질적으로 당대표인 저는 후보를 내는 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을 걱정하는 많은 원로분들, 최고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 1년짜리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11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서울, 부산 지역에 정책적인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그들은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하지만 우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정책 현안 현수막들을 개척을 대대적으로 해서 공화당이 정책 정당이라는 것을 보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한 달에 한 번 있는 연석회의에 멀리서 혹은 어려운 시간 쪼개서 와주신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중앙당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월 18일 날 지난 목요일 날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슬로건으로 15개 항목에 대한 제안서를 우리 동지들께 던졌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4년이 된 3월 31일 계기로 우리 공화당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격 투쟁이 4년 가까이 지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각오를 또 우리의 투쟁 역량을 제대로 올리고 우리 투쟁의 결과도 최대한 올리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23건의 좋은 의견 제시들이 있었고 제가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읽어보고 당의 사무총장이나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혁신 방안들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에 맞는 당의 변화를 주도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상위원장님과 정당 당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무한 도전정국이 아니면 어디 가서 다 같이 가서 식당에서 술도 한잔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 베이스실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일선에서 당을 이끌어 주시느라고 고생하는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27일 대구 집회 그리고 4월 10일 부산 집회가 우리 집회 형식을 새로 모색한다는 증인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많은 우리 동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입법체가 돼서 우리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까 모두의 대표님께서 서해 소위나 이렇게 천안함 시급주기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역시 뭐 이 정부가 보니까 천안함 추모식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또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그걸 좀 보도를 했는데 유족 가슴에 못을 박을 정도의 이런 갑작스런 통보 사전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는 뭐 이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죠? 국방위원장하고 뭐 정당 대표 몇 사람, 7사람의 국회의원하고 나머지는 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이런 행사를 하고 유족들이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유족 대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이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한 그 인터뷰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안보 사항에 대해서 축소하고 자꾸 북한이 잘못한 걸 덮으려고 하는 이 정권이 정말 이제는 다 통미 때까지 뭐 붕괴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거짓과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모습이 안타깝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오늘도 지금 또 북한이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동해상으로. 며칠 전에 일요일 날은 탄도미사일 아니고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미국한테 요청해서 발표하지 말고 또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랬겠죠. 그래서 시시하다가 미국에서 안 되겠으니까 언론에 흘려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다 알려줬는데 뭐 순항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 아니라고 미국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단거리 미사일이고 대한민국은 뭐 각도 맡으면 우리 사정권인데 우리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시시하고 눈치 보고 하는데 오늘 또 새벽에 7시 몇 분인가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을 또 쐈잖아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한테 자꾸 대화하고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이걸 좀 물꼬를 틀려고 그러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워낙 원칙을 지금 강하게 세워가지고 그 형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런 문제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신문을 봐도 잘 모릅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팩트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그 북한의 순항미사일도 이 핵 탄두가 탑재가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무서워하고
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 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참 오늘도 좀 사건 하나 터지고 그랬는데 이 정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규탄하는 성명 하나 지금까지 내가 나왔다는 얘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서해 NLL 인근에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거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크게 북한이 잘못한 거 아닌 것처럼 북한을 감싸고 이거는 지금 거기에 배치된 거는 다탄도 방사포 251인데 이거는 만약에 쏘면은 연평도는 물론이고 소해 인근에 즉각 우리 해군이 제압을 당하는 그런 무기라서 이런 데도 이렇게 그냥 숨기고 축소하고 북한을 돕고 대화해야 된다. 위인영에는 오늘도 김정일 정권 찬간하고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통해 가지고 내일도 우리가 중요한 정신을 드린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단단히 아마 원칙을 세우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 팀이 돼서 또 전면적으로 미국과 대항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때도 미국 편은 안 드니까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 사실 그동안에 6.25 때 우리 대한민국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다 싸운 국군 프로 5만 명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대화도 대화 같은 나라 대화한다고 그런 문제 하나 얘기 못하는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그 후손들도 똑같이 연좌대 적용해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사람답지 못한 대접받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엔에서 이야기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잘못된 한참 잘못된 정부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런 거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엉뚱한 세력들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리고 집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투쟁의 기간을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중 투쟁하신 지 1456일째 되십니다.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구치소에 있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억울하고 묵묵하게 옥중에서 침묵 투쟁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정신력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결국은 그 정신력이 한 번에 큰 일을 또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가 시작됐더라고요. 선거 유세가. 서울 지역은 너무 보기가 싫어서 사실 안 보고 부산 지역은 약간 봤었는데 서울 부산 모두 오거돈 박원순의 권력형 성착취죠.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재보궐 선거들인데 거기에 나온 거대 여야당의 후보들을 보면 딱히 더 나아진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박영선 씨 그렇게 토착 외교를 외치고 주창가를 부르던 사람이 일본의 코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시장할 때 35억을 통장에서 땅값으로 받았는데 그걸 몰랐다. 아니, 자기 통장에 돈이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모른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죠. 부산은 더 심각합니다. 김영춘 씨는 나인오핑스 펀드 사건 때 돈을 받은 걸로 엮여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도 아마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씨는 그 부산 부패의 상징 LCT에 자기 아들 명의로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새 또 본인의 명의로 돌려놓고 야당만 봅시다. 오세훈과 박형준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탄핵에
앞장서서 탄핵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파들이 문제인 거는 이 사람들의 무능력함도 있지만 굉장히 부패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별로 바뀔 것이 없다고 보지만 많은 분들은 야당이 이긴다면 이제 의원 내각제 개헌으로 간다. 의원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 우리는 정말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무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당이 이기면 또 그냥 이 상태로 꾸준히 흘러가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멍은 커지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누가 더 봉을 빨리 굴리느냐, 누가 더 크기를 빨리 상대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시발점이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하는 3월 27일 날 하는 집회가 그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빨리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을 모집하느냐가 결국은 끝에 가서 그걸로 판가름이 날 겁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4년 동안 투쟁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신 거는 알지만은 이게 정말 마지막 전투입니다. 물러설 데도 없고 나중에 한탄 해봤자 지나간 배에다가 손 흔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내년 3월까지 힘차게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요일 6시에 참석을 제가 지난주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투쟁에 또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가 요번 월요일부터 10일까지 적극적인 투쟁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보수파 세력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이쪽으로 좀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도 같이 오고 이러는데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대안이 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둘이서 나와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성추행범들의 그 추악한 당이고 또 한쪽은 탄핵에 보조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당이 바로 국민의힘 당입니다. 그럼 이 두 당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보수 세력으로 나올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빨리 해체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해체가 돼야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세력이 새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들이 지금 선거에 이기면 기고만장하여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김무성과 유승민이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작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4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전화도 한적 통째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사정이라, 개인적인 생각이라 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피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 이들이 김영삼, 김대중이 계열 두 좌파 가짜 민주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말 가짜 아닌 가짜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국민의힘당에 사실 힘을 실어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쟁을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찾지 않으면 국민의힘당이 해체돼서 거기에서 남은 5명이든 10명이든 나와서 보수 세력을 새로 결합해서 결성해서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과 같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대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했습니다. 저도 참 정치는 안 해봤지만은 이 판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여기에 뿌럭가들이 반치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치 세력을 보니까 너무 암담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고회의를 하고 매주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조어지 대표님의 그 결의를 보면서 정말 저도 여기에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다. 내 한 몸 바쳐 여기에서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화당에도 현재 어느 정치인들 이게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뿌락가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야 됩니다. 정말 다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의 이 피를 분사하는 4년의 그 밀초도를 밟고서 가다면 자꾸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이 나라 사는 것은 정말 제가 지켜온 지금 7개월 동안의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힘드는 것도 다 아십니까? 주변의 어려움을 걷어내지 못하고 같이 가자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공화당에 헤쳐나갈 수 있는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지금 용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애국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여기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27일부터 시작하는 이 투쟁에 같이 동참하고 우리 애국 투사들이 앞장설 테니까 이제 국민들이 따라오기를 우리가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구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우리의 희망을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제가 팔에 이걸 좀 타고 와가지고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제가 안 보이니까 한글이 어디 갔냐, 도망간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어디 도망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쳤던 부위가 재골절이 돼서, 생활골절로 재골절이 돼서 수술을 전보다 좀 더 범위가 크게 하는 바람에 지난 회의를 도저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제가 평소에 이런 종류의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당원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좀 문제가 되더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에 공식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조원지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분 나름의 애당심인지 혹은 이제 결과를 바라는 조바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께 한 말씀 오늘 좀 드리고 당원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조원지를 버리자는 말은 곧 박근혜를 버리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을 포섭을 하거나 의원을 배출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당이 활로를 찾아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느냐. 전국적으로 당원이 전국 3위에 정당 3위에 입각하는 이 정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이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의원을 배출을 하고 포섭을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문재인 반문투쟁하고 반중투쟁하고 하면 우리 지지율 오르고 언론도 우리 보도해주고 의원 배출하고 포섭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저렇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서로 팀 짜가지고 그냥 1군, 2군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아쉽고 지금 현재가 아플 수 있죠.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에 입을 대는 순간 들깨나 하이에나 새끼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들이랑 똑같이 되는 꼴을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던 게 뭐 과도한 충성 경쟁 뭐 이런 걸로 비춰질까봐 외부에는 굳이 안 하려고 하지만 절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표님이나 저도 지도부에서도 책임이 있어 왔지만 항상 그 과정에서 결과가 아쉽고 좀 힘들고 여러분들을 상심케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고 지금도 저 국민의힘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빠 그리고 태극기 극우들과 손절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었기에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고 그 기점으로 그 토대대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대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일선에서 생활해서 해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대의라는 것은 각자의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원진 대표 물러나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대의를 팔아버리고 싶은 사람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밖에서 먹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차고 넘칠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나간 당대표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흔들리지 말고 대의로 갑시다.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대한민국 구하는 그 길로 갑시다. 그리고 대의가 변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대의를 저버리는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고 막 당이 그렇게 간다면 저부터 아마 여기를 떠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지키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갑시다. 정치를 위한 정치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정당 되지 말고 다른 길을 가야 하지 않나. 정당혁명, 정치혁명, 정치인혁명 다 우리 공화당이 해나가야 될 숙명입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오늘 무거운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좀 이번 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저처럼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인생 구금당하신 지 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옥중에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원들께서는 지난 또 4년 동안 한 발 한 발 우고 일행처럼 자유파의 중심으로서 쭉 이어왔습니다. 그 뜻을 3월 27일 날 대구에서 다시 한번 또 펼쳐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을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이 정권의 부실과 불법, 편법 모든 것들이 망라된 현재 이 사회 또 그들과 함께 같이 협력하면서 온 보수의 일부 세력들 최근에 저도 유승민 씨의 월간조선에 나온 인터뷰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당대에 같이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자기 변명과
권력을 위한 변명에 아주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히려 기자가 더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당한 불행의 원천을 제공해주는 그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공화당은 우호 일행이라는 말처럼 한 발 한 발 자유화의 중심으로서 이어나가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3월 27일 날 행사와 향후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총격투쟁 기간 동안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천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문재인 씨의 그 정치에 대해서 뉴스타운이라든가 그 필두를 해가지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연발탄으로 기자회견 성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아버지가 1950년 8월 28일 20분 사이에 학도병에 의해서 영천 전투 초기에 체포당해서 거제도 토로수행소에서 갔다고 증언자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혀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되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계속해서 함흥의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었고 근데 1,500명입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인민군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낙동강에서 투입됐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대의조 출신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증언도 나왔고 그 이모가 안수록일 것이다 그런 실명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에 금강산에서 74살로 나이를 속여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 수석으로 나를 속이고 아들하고 그 마누라까지 데려가가지고 이모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눈빛을 보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그 이모의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세 번을 만났는데 김정은을 세 번을 만났는데 그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만났을 때는 부르죽죽 하더니 북한의 공산당 지도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결국은 USB를 갖다 바치고 남한에서는 탈원전을 한다는데 북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그동안에 동북아에서 있었던 미국 CIA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지금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 그 CIA 국장이 트럼프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부정선거 여건이 돼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 직전까지 갔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동북아에서 미 CIA가 완전히 개전 휴업 상태로 해서 제대로 인텔리전스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작용하는데 증거를 당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거 무슨 예를 들어서 부자가 문형용과 문재인이가 영도다리 밑에서 40년 50년 만약에 고정간첩질을 했다면은 우리나라의 국정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조사해가지고 보내면은 법령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개인당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지금 백신도 지금 간호원이 뒤로 가서 정말 맞았다 아니면 가짜다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 당에서도 한번 입장을 한번 성명서를 해가지고 이 당신 정체가 뭐냐 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어제 1875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자유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마스크로 인해서 자유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보다는 외교력입니다. 연대, 동맹. 미국과의 연대, 연대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약소국가의 어떤 그 전략 전술에 그런 데 우리가 특이할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세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부추기려면은 결국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과 연대를 해서 독립을 달성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자유, 기독교, 그 다음에 외교력, 이것이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나라 1948년 동맹을 건국을 이루어냈던 키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했던 그 세 가지 키워드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 이 주사파 독재 정권과의 투쟁 속에서도 하나의 살아있는 교훈으로서 우리가 좀 더 대세이고 앞으로 정치 아카데미가 시작된다면 이승만의 그 건국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전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부 이승만 박사님의 사저인 이화장에 2시에 방문하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만 없으면 정식 큰 그 집회도 열고 이 정말 국부의 탄신에 굉장한 대대적인 행사를 할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국부 이승만 박사,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가는 그러한 중추 세력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청년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투쟁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팩트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종북작파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반민특위를 해체해서 민족종기를 말살했다는 것이 저들의 거짓된 아킬레스입니다. 100% 조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한 적이 없고 반민특위가 불법적으로 특경대라고 하는 사법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막 잡아들이니까 그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병옥 박사와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 그 청장이 이 불법 집단을 특정대를 해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반민특위의 위원장이 김상덕인데 김상덕이는 이승만 박사의 3.1운동의 전초기지였던 28 독립선언의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김상덕이를 개인적으로 밤에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거를 지금 종북장파는 협박을 했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협박을 했다. 그렇게 조작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가서 지금 나라가 세워졌는데 빨갱이들이 충동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4.3 사태가 일어나지. 그런데 이거를 잘 해야지. 그렇게 막 하면 되겠냐. 설득한 겁니다. 설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상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반민특위를 위해서 찝차를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찝차를 우리 소유로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뭐 지금도 차가 비싸지만 그 당시 해방 당시에 찝차를 활용하는데 그거를 자기네들 소유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서 이 박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김상돈인데 김상돈은 우리 오늘 강민수 할아버지 강상욱 할아버지가 서울대 나오고 줄에 섰던 분이 김상돈 마포구 의원입니다. 이분이 부위원장 하면서 찝차를 타고 가다가 애들을 치워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반민특위위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심이 막 일어났죠. 야, 반민특위위원이면 다냐? 너도 조사해보니까 똑같은 놈인데 그 당시 그렇게 한 사람들 없어서 그러면서 민심이 확 돌아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일환이가 윤석열과 같이 그 조사부장을 했는데 칼부림을 쳤는데 이 노일환이가 빨갱이입니다. 그래서 국제 불합치 사건으로
체포가 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6.25 동란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석방돼가지고 북으로 월북한 게 바로 노윤환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미군 철수 운동을 하다가 국회에서 난동을 일으켰던 게 바로 노윤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실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국 좌파가 주장하는 반민특위 해체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러한 빨갱이들의 준동이 극심했기 때문에 반민특위가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정리가 돼서 국회에서 해산시킨 겁니다. 우리 동지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야 그래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진실을 우리 청년들에게 알고 정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건국했고 민족 정기를 세웠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중앙당직자 임명권이 3건이 있습니다. 우선 그 김찬수 캐톨릭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강원도당 창당 멤버시고 강원도당 고문이시고 또 강원도 캐톨릭 평신도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탕기국 시절에 단상에서 연설도 직접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동안 좀 몸이 편찮으셨는데 다 회복을 하셔서 이렇게 중앙 캐톨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선하 동지입니다. 강남우파 활동을 하셨고 태전회장도 하셨던 여성위원회는 50대, 60대, 70대 박선하 동지가 50대로서 50대, 60대, 70대 공동위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은 최난희 동지로서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35년 하셨고 영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강원도당 여성위원장이시고 이분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우선 당직자 임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수 선배님 나오시죠. 임명장 김찬수 우리 공화당 종교위원회 캐톨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다 찍으셨죠? 박선화는 임명장 박선화 우리 공화당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최난희
임명장 최난희 우리 공화당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윤리위원장 임명이 언제 되셨는데 아직 임명장은 못 받았어요. 임명장 김수정 우리 공화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님 임명장 김영미 우리 공화당 여성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마이크 빼서 우선 김찬수 선배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저 뒤로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출신 김찬수입니다.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사이에 소원했는데 다시 훌륭하신 우리 공기님들을 뵈니까 세상 숨겨졌던 제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제 맡은 분야에서 우리 공화당의 나아가는 방향에 작은아마 그러나 제 노력이 크게 반영이 돼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전부 우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운영하는 집권 정당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작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화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일단 국민님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칭찬을 주셔서 걱정이 먼저 앞섰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박대 대표님과 우리 대표님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또 가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분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전 부산시당 위원장 김전본 위원장 님이 제일 맏언니, 그다음에 둘째가 대구시당의 김경희 위원장, 이경희 위원장, 박사님 이 세 분이 50대, 60대, 70대를 이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여성위원회를 조직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최난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방위국 때부터 주말마다 올라가서 태극기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런 퇴직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 강원도당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은아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난희 위원장님 두 분께서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고 아무튼 3월 10일 날 탄핵되는 날 학생들을 음악실로 데려가서 애국가 사절까지를
부르게 같이 배우고서 이렇게 했던 분이니까 당에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중앙당직자분들이 서로 아는 분도 있고 서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전에 뭐 윤리위원장님이나 또 천만인 무죄수습당 총괄본부장님은 말씀을 비공개 때 하시다 그래서 우선 그 한상수 최고위원이시고요. 그다음 박태우 최고위원, 이성호 최고위원, 현진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한근영 최고위원이고 진순정 최고위원 오늘 몸이 아파서 열이 나서 못 왔습니다. 그다음에 재훈호 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이십니다. 김수종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님, 또 이주천 우리 외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님, 윤여덕 천만인 무죄수습방본부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대구 서울시당의 김현덕, 그 자리 손만 드시면 됩니다. 김현덕 위원장님, 부산시당의 이안호 위원장님, 대구시당 수석부위원장이신 구상모 수석부위원장님, 인천시당의 김창용 위원장님, 울산시당의 엄재학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강원도당의 이명호 위원장님, 충북도당의 고태용 위원장님, 경북 충남도당의 남성 위원장님 오늘 서명대 때문에 왔었는데, 그 다음에 충남 경북도당의 손미옥 위원장님, 그 다음에 경남도당의 김재국 수석부위원장님, 경기도당의 최진영 사무총장님, 제가 대구시당을 맡고 있고요. 박태우 최고께서 대전시당을, 그 다음에 그 재훈호 사무총장께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님, 진유술 자문위원회 단장님, 제주도당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주도당은 특별관리 돌았습니다. 김정근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이경희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박선아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김경희 차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님, 황중래 보훈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정재현 농어축산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조문선 기독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선문스님, 오늘 진성스님은 못 오셨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원동 위원장님, 여성투쟁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청년위원회 강민수 공동위원장님, 좀 전에 임명장 드린 카톨릭 대책위원회 김찬수 공동위원장님, 최한희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조시철 교육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김만수 문화예술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빠진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못 오셨네요. 유연수 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제가 최근 명단 달라고 했더니 명단이 자꾸 빠뜨려 주셨네. 당에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당대표도 모르게 의견을 삭제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의견을 보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의견을 올릴 때 특히 당을 비판할 때는 실명을 올리셔야 돼요. 당을 비판할 때는. 그래야지 더 당당한 겁니다. 또 새벽에 2시나 3시 때 슬쩍 올렸다가 아침 되고 지우는 이런 거는 당당하지 못해요. 그것이 팩트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불의하고 싸우는 정당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공화당이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할 때는 실명을 올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당원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당 사무처에서도 저한테 뭐 제가 공카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공카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해서 뭐 삭제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그분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팩트에 대한 내용을 또 자기 본인을 밝히고 하는 것이 맞다. 또 어느 때만 되면 항상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누적이 돼서 우리가 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어느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올려서 당의 분열을 하고 있다. 물론 뭐 당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당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당당해져라. 뭐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항상 오시면 저는 만나집니다. 어느 당원이라도. 그 다음에 당이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뭐 공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공카는 완전 개방은 되어 있지 않아요. 당원들이 들어와서 볼 수는 있지만은 글을 쓰는 분들은 책임 당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카가 이제 4,400에서 늘어나지 않는데 이번 대책에 SNS에 대한 중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당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번 15개 항 중에 중요 역할이 그겁니다. 당의 사활을 걸고 SNS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뭐 교육이 따라야 된다. 이게 교육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하면서 1년에 2번 전체 당원 핵심 당원 500명 교육을 매년 2번씩 했거든요. 이러한 교육 1박 2일로 했는데 교육 자체가 선관위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뭐 그 또한 핑계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주요 당직자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찾아가야 된다. 우리 공화당 지시받는 당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당대표가 우리 공화당 누구한테 지시하지 않습니다. 당 사무처는 제가 최고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지 지시한 적이 없어요. 보고를 하죠. 사전 최고위원만 제가 최고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당 사무처는 그렇지 않아요. 당 사무처는 당 대표의 직속 업무를 맡기 때문에 지시가 있고 또 보고를 받고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당의 투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할 때는 만나서 오해도 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지만은 이 집회가 뜸해지면서 굉장히 예민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교체가 되면서 저는 뭐 누가 잘냈다 몰랐다는 당대표는 이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당의 총역량을 모아야 되는 이 시점에 당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도당이 이견들이 조금 달라서 갈라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당대표로서는 찢어집니다. 그것이 당원들이 공격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것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견이 다르면은 이견을 모아서 하나로 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동안 4년 투쟁하던 사람들이 사람 한 사람 바뀌었다고 우리 이제 당에 나가지 않아. 이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아니란 그 애국심. 제가 말하는 그게 바로 소애국심이고 소애당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내공을 길러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맡으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앞장서 있을 때는 그분들이 도와주고 내가 뒤로 나가면 나는 그 사람들 못 도와줘.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가 그만두더라도 그분들이 새로 들어온 분을 나는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가는 가치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막 일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쟁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튼 대규모 집회를 한 곳에 모여서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나름대로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지만은 우리의 투쟁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제가 1년 전인가부터 각자 나름대로의 동호회 역할들도 좀 하시면 좋겠다. 지금 산악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대구에도 뭐 저희 산악회가 또 있고 뭐 여러 군데 산악회들이 있고 그죠? 경남에도 이제 생긴 것 같고 또는 뭐 낚시에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동호회 역할들도 하면서 이 교류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명대를 통해서 입당원서를 받고 서명을 받고 입당을 받는 거에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당원이 이제 책임당원 5만 책임당원의 교육을 다 시킬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시도당의 운영위원이나 시도당의 서명대를 주축을 하는 행동하는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확장성도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겠다. 지금 서명대가 가장 중심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 서명대에다가 입당원서 책임당원 입당원서 3장을 갖다 드렸는데 뭐 당대표부터 그렇게 다닙니다. 개별적으로 사람 만나서 입당원서 받고 제출하고 그것이 우리 주요 당직자들이나 우리 시도당의 주요 당직자분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서 하면은 그 제대로 이제 당원 내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을 이라는 우리의 목적을 과정에서의 그 목적 달성이 된다.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은 여러분들 그 힘이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도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좌파 독재와 싸우는 우리 공화당이 싫은 거죠. 1년 내내. 또 국민의힘은 탄핵의 주동 세력들이 중도 보수, 중도를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오른쪽 우파 탄핵을 반대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오른쪽의 우파에 투쟁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들은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죄가 있는 거죠. 김무성이 나서서 안철수가 나서서 그 다음에 유승민이 나서서 탄핵에 자기들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분명히 잘못된 이 거짓을 우리들 그냥 묻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답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를 극으로 몰고 가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더 힘을 길러서 우리 스스로가 자생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그들을 굴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갖춰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 대표로서는 각 시도당에 활동하시는 시도당 위원장님이나 시도당의 운영위원분들 또 서명대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시고 가장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행동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가지는 순간에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우리 공화당 무너집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다. 가장 큰 경계는 뭐 한두 사람이 당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 전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소위 말하는 작은 부분에 매몰돼 버리면은 당의 대의는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위대하고 우리 공화당이 정말 멋있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은 손 들고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공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경남도당 위원장님은 멕시코 출장을 다녀오셔서 지금 격리 중이시다. 그래서 김재국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인원이 많아서 비공개로 진짜